자, 저는 결론적으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의 적정가는 76,000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61,000원이니까 너 왜 그거 안 사?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이론상으로는 76,000원이지만 그 가는 동안에 굳이 삼전 말고 다른 종목을 사두면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왜 제가 76,000원이라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이 회사는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회사가 더 이상 아닙니다. 원래 아니었죠. 예를 들어서 얘가 이렇게 빠질 때도, 이렇게 옆으로 길 때도, 횡보할 때도 과연 실적이 안 좋았을까요? 혹은 얘가 역대급으로 이렇게 상승을 할 때도 실적이 정말 이만큼 좋아서였을까요? 삼성전자는 기업으로서 이미 성숙 단계가 끝난 기업입니다. 그래서 시장에다가 더 이상 보여줄 수 있는 엄청 비약적인 어떤 혁신이나 발전 같은 건 없어요. 커져버린 몸집과 그 체급에 맞춰서 살아갈 뿐이지 과거 새로운 핸드폰을 내놓고 새로운 가전제품을 내놓고 반도체 시장을 씹어먹고 뭐 이러한 놀라운 퍼포먼스, 그 시장을 놀래킬 수 있는 퍼포먼스는 제한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처럼 그냥 무난하게 계속 사업을 이어나가되 얘한테 가장 큰 상승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건 유동성밖에 없다라고 좀 봐요. 그리고 그 유동성은 단순히 삼성전자에만 들어오는 유동성 말고도요. 시장 자체적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앞으로의 주가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예측을 할 때 환율을 보는 사람들도 있고 반도체 판매량 보는 사람들도 있고 수율 보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근데 저는 그런 기업의 실질적인 어떤 퍼포먼스랑은 별개로 그냥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떤 게 가장 큰 영향을 줄까? 라고 해서 봤던 게 처음에는 환율도 봤고요. 미국 채권까지도 들어가 봤어요. 근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M2였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초록색 선이 M2예요. 근데 이 M2는 크게 세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M1과 M2, M3가 있는데 이 셋 다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돈의 영역과 범위에 대해서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가장 큰 범위, 중간 범위, 제일 좁은 범위. 그 중에서 M2를 고른 이유는 우리가 그냥 사람으로서 경제활동을 하면서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간다면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면서 벌고 쓰고 아끼고 모으고 투자하고 이런 모든 영역의 돈들이 M2입니다. 그래서 M2는 전통적으로 인플레이션율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되기도 했어요. 근데 눈치채셨겠지만 초록색 선, 즉 M2는 장기적으로 우상향해 왔습니다. 이 말은 즉슨 시장에 돈은 계속 뿌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즉슨 물가는 점진적으로 상승한다는 거고 인플레이션도 점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코 그 돈의 유입이 급격하게 하락한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 일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상승을 하는데 다만 그 속도감의 차이는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에 급격하게 증가하죠. 기존에 뿌려왔던 돈의 속도보다 그 이상으로 뿌린 거고요. 지금은 너무 많이 뿌렸으니까 긴축으로 들어가면서 돈의 유입을 줄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긴축을 통해서 돈을 회수하고 있으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말라가면서 최근에 힘들었던 거죠. 근데 저는 결국에 다시 돈 뿌려야 되고 이렇게 올라갈 거라 봐요. 금리도 인하를 결국에 할 거고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도 풀리게 될 거고 당장은 아니겠지만 결국에 돈은 계속 뿌릴 수밖에 없는 기조로 간다. 그래서 M2에 빗대어 보면요.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M2 수준 그 이하로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삼전도 꽤 오르긴 했었는데요. 정말 딱 그 물가 상승 수준에 맞게끔만 올라온 겁니다. 지난 역사상으로 삼성전자가 시중에 뿌려진 돈보다 그걸 초월해서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걸 오버슈팅이라 부르죠. 닷컴 버블이 터지기 직전이 2000년대였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하락이 나왔었죠. 요때 닷컴 버블 때 한번 왔었고요. 두 번째가 2017년도입니다. 이때는 자금 자체였던 트리거라기보다는 미중 무역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물론 이때도 잔잔하게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긴 했는데 본격적으로 빡 부딪힌 게 2017년도, 18년도였죠. 이때도 한번 오버슈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였죠.
그리고 코로나 직전에도 한번 있네요. 그래서 뭐 1, 2, 3를 셀 수 있긴 한데 1, 2, 3, 4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일반적으로 그 차트적으로 어떤 회사의 저항점이 어딘가를 점검할 때 뭐 볼린저 밴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이동평균선 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요 M2 기준으로 보면 지금 저항이 92,000원대 있네요. 좀 멀죠? 그만큼 급격하게 상승하고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는 지표값과 그리고 그거에 비교되는 값들, 이 둘 간의 차이를 이격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지금까지의 이격 폭을 보면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심지어 미중무역 때도 요만큼밖에 안 됐었고요. 코로나 때도 요거밖에 안 돼요. 근데 지금 역대급으로 넓죠. 그래서 저는 이 중간값 정도인 76,000원 정도까지는 삼전에 주가가 올라와 주건 아니면 유동성이 더 많이 회수돼서 중간 지점에서 만나건 할 텐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렇게 꺾인 적이 없이 M2는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M2가 9만 중반대 중간에서 멈춰주고 삼전에 주가가 올라와주면 지금 벌어져 있는 이격을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는 상황이 될 거고, 요게 일반적이고 가장 정상적인 상황이니까 그 안에서의 중간값을 계산해 보니까 76,000원 나오더라. 그래서 저는 이 회사의 뭐 밸류에이션, 재무제표, 뭐 수율, 실적 이런 거 다 빼놓고 정말 그냥 돈의 관점에서, 유동성의 관점에서 보면 얘는 76,000원 정도가 맞다. 하지만 나는 안 살 거다. 왜냐면 76,000원 가는 동안에 다른 종목이 더 오르기 때문에. 제가 삼전을 보는 이유는 어디까지나 얘를 사서 수익 내겠다라는 목표보다는 코스피 보고 코스닥 보고 환율 보고 뭐 삼전 보고 요 정도입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의 정리를 좀 해보면 삼전을 바라볼 때 저는 유동성 관점에서만 볼 거고요. 채권 이자율 같은 경우에는 그 시장 참여자가 만들어야 되는 최저 수익률 마지노선을 제공한다면, 요 M2 같은 경우에는 시장 참여자가 아웃퍼폼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그냥 일반적인 퍼포먼스 내에서는 최대 수익률 1000장을 제공을 한다. 이것도 마지노선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큰 영역으로 보자면 뭐 삼성전자 내에서 M2란 저항점인데, 지금까지 저항점을 터치했었던 게 2000년대 닷컴버블 직전과 미중무역 한창 진행되기 이전에, 그리고 코로나 때 크게 3번이 있는데, 지금 그 저항점의 위치를 보면 95,000원대다. 9만 중반대 정도 되는데, 늘 주가는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이 저항점을 향해서 수렴해 왔다. 최근에는 얘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긴축으로 들어섰기 때문인데, 향후 1, 2년 내로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잡혔다라고 확신이 든다면 금리 인하 혹은 뭐 금리 동결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초록색 선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다시 방향을 틀어서 점진적 우상향을 할 텐데, 시장에 유동성 계속 뿌려야 되니까. 그 과정이 통한다면 얘가 이 이격도를 줄이기 위해서 7만 중반대까지는 올라와 줘야 된다. 라는 게 제 가정입니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지난 역사상 이 이격도가 점점 평균값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요렇게 계속 따라간다는,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고 따라간다기보다는 지금까지의 양상은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이 이격이, 이게 1이라고 한다면 1.1, 2.2, 2, 현재는 거의 뭐 3 정도 되죠. 이게 나중에 4, 5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리 시장의 유동성이 공급이 되어도 삼성전자가 이걸 따라가진 못할 거다. 그 이유는 이 회사는 이미 성숙도가 완성된 회사이고, 시장의 유동성이 확보가 되고 돈이 들어온다 해도 당장 미래에 더 큰 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이 많은 기업들로 향할 텐데, 그 대상군에 삼성전자가 해당되지 않을 수도 있다. 이건 철저히 성장 수준보다는 성장률 관점입니다. 퍼센티지입니다. 어떤 회사가 100, 200, 500, 1000까지는 빠르게 증가하지만 이 이후부터 1100, 1150 이런 식으로 성장은 계속 거듭해 나간다지만 이 퍼센티지 증가율만 놓고 보면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성장 그 규모 자체만 보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성장률만 놓고 보면 이렇게 갔다가 한계를 체감하고 옆으로 기고 있는 겁니다. 그게 표현되고 있는 게 지금 이격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만약에 1, 2년 내로 어느 정도 인플레가 잡히고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삼성전자가 받을 수 있는 가격은 기본 프리미엄 76,000원입니다. 플러스로 잘한다면 플러스 알파로 챙겨서 그 이상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넣을 수 있는 변수값들이 많긴 한데 제가 그걸 다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내용만 공유드린 겁니다. 이 영상에 들어와 있는 내용들은 아마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보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아이디어는 있을 수 있는데 이 로직을 발견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로직을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의 지금 평단이 어디 있는지, 그런 전체적으로 이 로직 내에서 내 평단은 높은 편인지, 내 평단은 수익률 마지노선에 위치해 있는 건지 아니면 기본 마지노선에 위치해 있는 건지, 그걸 한번 점검해 보시면 삼성전자 대응하시는데 좀 많이 도움 되실 겁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